지금 내 생의 마지막 파트, 이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함께 할 생의 여분을 채워나갈 분들이거든요. 내가 가야 될 장래의 마지막 대상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친구들이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년기부터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 우리의 오아시스이자 동시에 우리의 미래 파트너이자 동시에 나의 남은 생애를 함께 지내갈 동안에 나의 가족 행사와 장래, 곧 흔히 말하는 인생의 거대한 리추얼, 그 의례의 유일한 목격자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중년이 돼서 남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나의 오아시스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엄마한테도 비밀이 있었는데 또 친구한테도 비밀이 없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그처럼 중년기가 되면 놀랍게 가족 간에도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있겠습니다만 중년이 되면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하기 싫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럴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 마음의 쉼터 같은 공간이 친구거든요. 우린 이걸 오아시스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이 40, 50, 60 넘어가죠? 이 친구들은 앞으로 향후 나의 미래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30대, 40대, 50대 왕성하게 일을 할 때에는 나랑 같이 일을 함께 하던 그 사람들하고 일의 여지가 보여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할 땐 그 일이 크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도모할 텐데 그게 취미의 일이건 아니면 작은 뭐 가게를 같이 하던 뭐라든지 간에 그때부터는 친구들 간의 협업이 많아지는 시기더라고요.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겠구나. 세 번째는 정말 그야말로 중요한 내 장래에 와주고 내 가족 행사에 와주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생의 마지막 파트, 이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함께 할 생의 여분을 채워나갈 분들이거든요. 내 가족 행사에 오는 유일한 사람이 될 거고요. 심지어는 내가 가야 될 장래의 마지막 대상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 우리가 친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있는 거 아시죠? 돈 거래는 안 돼요. 그러나 유일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딜레마에 걸려 있긴 합니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년기부터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 우리의 오아시스이자 동시에 우리의 미래 파트너이자 동시에 나의 남은 생애를 함께 지내갈 동안에 나의 가족 행사와 장래, 곧 흔히 말하는 인생의 거대한 리추얼, 그 의례의 유일한 목격자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0 넘어서도 친구들이 많이 추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정말 안 되겠어 하는 친구들은 이미 안 만나고 있어요. 이미 안 만나는데 이 관계는 유지는 하는데 정말 밥맛인 친구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좀 걸러야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몇 가지 항목을 먼저 나쁜 친구들 혹은 끊고 싶은 친구들의 3대 악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간질, 두 번째 자랑질, 세 번째 지적질. 이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자랑질이나 혹은 지적질은 견디세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우리도 짬짬이 369로 지적질 하거든요. 그런데 이간질은 달라요. 이간질하는 친구들은 최종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둘을 다 해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악입니다. 살아있는 악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지 마시고요. 만나자 그래도 거절하시고요. 그 거절한 다음에도 그 사람 이름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에 대해서 알릴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이간질하더라?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그냥 내 차원에서만, 내 개인적인 차원에선 이런 친구들은 만나지 마세요. 그런 관계는 20대, 30대, 연령과 관계없이 끊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마음 약해서 이간질하는지 알면서도 마음 약해서 못 끊었어 하죠. 50이 된다면 이 정도 결정은 해야 돼요. 이간질하는 친구 확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랑질하고 지적질이 남아있죠. 자랑질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부터 하지 말자고요. 어떨 때 보면 반지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할 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물질 자랑하고 자식 자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얘기가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통틀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편안하게 받아주세요. 아우 그랬어? 아우 그랬구나. 아우 좋겠다 하고 화제 바로 돌리세요. 왜냐? 듣고 싶진 않거든요. 세 번째 지적질이 있어요. 지적질은
집단으로만 안 하면 돼요. 집단으로만. 개인적으로 하는 지적질은 불편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으면, 나에게 우위를 점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내 인생을 작살내겠다 이런 정도라면 그 인간은 만나면 안 되겠죠. 근데 몇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는 건 친구밖에 없어요. 이 지적은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인기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게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날카롭지만 않다면 이런 얘기는 그냥 수용을 하시면 좋고요. 누군가 지적질을 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적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관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친구는 나에게 쟤는 지적을 해도 불쾌하지 않는구나. 기꺼이 받아들이는구나. 되게 쿨하구나. 근데 그 뒤로도 그 쿨함을 이용해서 너무 지적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관계를 끊을 게 아니라 야, 작작해라. 야, 나도 힘들다. 이 정도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날카롭게, 너무 비참하게 만들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면 웬만한 지적질은 견디세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지적질 해주면 돼요. 야, 너는 그 지적질 하는 게 문제야. 이렇게요. 우리가 중년 정도 됐는데 친구가 없다.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친구가 있었어. 근데 너무 금방 떠나.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내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매력이 없을 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너무 자랑질하지 않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너무 두려워해서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또 한 가지. 내가 처음에 용두사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는 너무 잘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확 약해지거나 이 사람한테 너무 잘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 에너지가 갑자기 확 옮겨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되게 실망감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혹은 내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인간적 매력이 떨어지는 지점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친구가 없다면 그럼 내가 이게 잘못이냐? 내 성격의 특징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샤이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잘 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래서 친구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중년 살아봐서 알아요. 내가 샤이해도 이 사람 인간성 괜찮으면 그냥 친구 있어요. 단 내가 너무 샤이해서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안 나오죠.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인간관계의 원칙은 애나 어린이나 다 똑같다. 그 중에 바로 뭔가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 어디 있는가, 인간적인 매력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매력은 다른 건 없어요. 제일 먼저 솔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매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모임에 나가야 돼요. 사람을 안 만나는데 어떻게 친구가 있겠어요? 친구가 만나자 그러는데 싫어. 그럼 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제 보면 친구가 없는 분들 보면 인간적인 매력이 좀 없기도 하고 모임에도 잘 안 나가고요. 자존감이 좀 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게을러요. 친구가 없을 땐 게으름도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표현이 조금 과하죠. 귀찮아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면서 어떻게 친구를 만나요? 밥을 안 먹으면서 어떻게 배부르길 원해요? 좀 이게 귀찮고 피곤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친구라고 하는 건 저는 나이 드니까 친구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초상이 나가지고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 친구들이 너무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앞으로 이 친구들에게 잘해야 되겠다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인데 와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이 친구들이 뭐 한다면 반드시 가야 되겠다. 제 스스로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귀찮아도 내 걸 내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나이 들면서 이제 지금 혼자가 더 편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이 들잖아요. 제가 상담 많이 하잖아요. 너무 외로워하세요. 외롭지 않다 장담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왜 중년에 친구가 없을까? 그럴 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누군가와 만나면 잘 들어주자. 두 번째, 만나자 그러면 만나자. 그리고 가끔 연락하자.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혼상제에 있을 땐 기꺼이 함께하자. 꼭 권해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고요. 나이를 우리가 조금 먹기도 했고 중년이 되면서 실제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 번쯤 또 필터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휴대폰 전화를 쫙 이렇게 열어보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도 전화를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전화번호를 정리를 하는데 제가 정리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SNS예요. SNS를 쭉 보면 너무 많거든요. 뭐 초등학교 동창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어저께 만들어진 SNS 단톡방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SNS를 보면서 저는 처음에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관계망이더라고요. 관계망이어서 내가 SNS를 몇 개를 하고 있나 봤더니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돌아가는 방도 있고 뭐 끝난 방도 있고 말 그대로 관계의 방 그 단체도 생로병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시들다가 그렇게 끝나는 그런 방들이 있는데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고요. 근데 그 각종 방들이 보면 결국은 이게 나의 망이라서 앞으로 나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SNS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또 하나의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 하나의 그 공간들이 마치 텃밭처럼 내가 여기에는 파 심고 내가 여기에는 양파 심고 여기는 마늘 심고 여기는 시금치야 여기는 상추야 여기는 뭐 토마토야 이렇게 밭을 일구듯이 괜찮은 밭들이 있다면 그 밭들은 잘 일궈야지만 내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처럼 관계를 확장하고 싶다면 최근에 따로 만나러 갈 필요도 없어요. 기존에 있던 관계에서 단톡방 만들어서 그 관계의 망을 튼튼하게 해서 거길 나만의 텃밭으로 만드는 거. SNS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SNS도 포함이 되겠지만 동호회가 요새 너무 좋잖아요. 인터넷만 딱 들어가 봐도 내가 워낙에 갖고 싶었던 취미, 동호회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가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동호회에서 나를 껴줘. 그러면 그 동호회, 이를테면 등산 동호회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등산 동호회에서 언제 갑시다.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나가지고 낯선 자들이 동기가 되고 낯선 자들이 생애 동반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재용 아나운서라고 근데 이제 이분은 백산동호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100개의 산을 가는 거야. 그래서 주말마다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모님하고의 관계는 괜찮냐? 근데 나만의 취미를 갖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나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거 너무 좋죠. 요새는 보니까 당근에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술 한잔 합시다. 어디에서 만나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낯선 자들이 만나서 같이 술 한잔 하고 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관계의 망을 단기지만 의미 있게 또 장기로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마치 동호회 모임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대상이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하구나, 동호회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권해드릴 건 학습 공동체예요. 전 이거 진짜 강추하거든요.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건 몇 가지 강점이 있어요. 뭔가를 배운다는 점에서 너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학습 공동체는 비슷한 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고요. 학습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인지적으로도 그렇지만 교양 수준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공동체를 함께 이룬다는 건 공동의 목표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자격증을 획득할 수도 있고 공부에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거길 통해서 학우들을 또 하고 동기들을 또 갖게 되는 거잖아요. 동창 개념을 또 갖게 되는 거라서 일석다조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SNS가 됐건 동호회가 됐건 아니면 학습 공동체가 됐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용기 내지 못하겠어 하더라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1대1 단톡방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유입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내 능력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웃긴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그렇게 대단히 많겠어요. 우리는 정말 고맙게도 다른 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그 땅에 그 집에, 그 철로 위에, 그 버스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망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도 함께 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친구를 만드는 개념은 훨씬 더 쉬워질 것이고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조우를 해가는 그 과정이 어쩌면 그 영역에 동참하는 것이라서 우주의 한 모자이크의 한 부분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관계를 확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